자,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은 탄성력을 일단 알아야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알 수 있거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왜 생기니? 라고 해서 물어볼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배우려면 탄성력을 이해를 해야 돼. 포텐셜 에너지는 왜 발생을 하니? 변형 전 위치로부터, 늘어나기 전 위치로부터 탄성력에 대해서 한 일만큼, 다시 뭐만큼? 탄성력에 대해 한 일만큼.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이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변한다 그랬었죠.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변합니다. 나도 에너지가 변하고 얘도 에너지가 변해요. 근데 둘 다 에너지 변화라는 게 한 일하고 어떻다 그랬어? 같다라고 했었지. 내 입장에서 한 일이고 얘 입장에서 받은 일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다고 했었죠. 탄성력에 대해 한 일만큼. 얘가 뭐가 된다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다른 표현이 뭐야? 무슨 lực 에 대해서 한 일이야? 중력에 대해 한 일이야. 탄성력에 대해서 한 일이야. 근데 그럼 탄성력에 대해서 한 일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탄성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한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다시 내가 당긴 힘이 탄성력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어떤 힘? 반대인 힘을 줬을 때 탄성력은 언제 생겨? 용수철 같은 거 당길 때 생기지? 그렇죠? 용수철을 당기거나 누르지 않아서 그래서 가만히 정지된 상태로 있는 이 위치를 뭐라고 해? 원래 길이 상태라고 하기도 하고 변형 전 위치라고도 해. 알겠어요? 다시 원래 길이하고 무슨 위치가 같아? 원래 길이 무슨 위치? 변형 전 위치. 그런데 얘를 이만큼 당기면 원래대로 모양으로 되돌아오려는 힘을 뭐라고 해? 탄성력이라고 하거든. 근데 탄성력이 어떻게 되니? 탄성력 구하는 공식이 예전에 어떻게 됐어요? 탄성력 구하는 공식이 F는 KX로 결정이 됐지. 이때 K는 용수철 상수라고 해서 용수철이 굵기나 뭐 재질 뭐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요인이야. 근데 K 값이 변하지 않는다면 탄성력의 크기는 누구에 비례하는 거야? 변형의 크기 혹은 늘어난 길이 혹은 압축된 길이.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늘어난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 근데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야. 왜냐면 변형의 크기야. 무슨 길이로부터? 원래 길이 변형점 위치로부터의 변형 크기라고 보통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은 표현인데 요즘 교과서들이 다 늘어난 길이만 해요. 압축된 길이도 존재할 수 있거든. 그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닌데 교과서에서 자꾸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늘어난 것만 생각해. 압축되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요. 원래 길이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 X값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 그러면 탄성력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배우는데 탄성력이라는 거는 늘어난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커지잖아. 그럼 탄성력에 대해서 준 힘도 점점 어떻게 해줘야지만 근데 똑같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커지면서 지금 얘를 잡아 당겨야지만 돼.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만큼 생겨? 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야지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거든. 다시 뭘로? 그래프로. 이게 탄성력 혹은 탄성력에 대해서 준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탄성력 또는 뭐라고? 탄성력에 대해서 준 힘. 똑같은 크기라서. 그런데 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는 변형의 크기야. 변형 크기인데 어떻게 돼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성력의 크기도 얘랑 무슨 관계야? 정비례 관계지. 점점 어떻게 돼요?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탄성력에 대해서 준 힘은 점점 늘어나니까 어떤 값을 따져야 돼? 평균값을 따져야 돼. 다시 뭘 따져야 돼? 평균값을 따져야 돼. 그러면 네. 탄성력에 대해서 준 힘도 평균값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X만큼이라면 늘어난 길이가 뭐라면? X만큼이라면 내가 준 탄성력은 공식에 대입하면 무슨 X야? KX고 그러면 평균 탄성력에다 뭘 곱해주는 게 1이야?
이동거리 변이를 이제 곱해주는 게 1인데, 이때 평균값은 딱 얼마야? 몇 분의 1 kx야? 2분의 1 kx고, 그것에다가 x를 곱한 값. 즉, 이 넓이랑 무슨 넓이가 같아? 이 넓이가 어떻게 돼요? 같죠? 그래서 그 한 일만큼이 뭘로 바뀌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처음 원래는.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돼? 2분의 1 뭘로 결정되는 거야? kx 뭘로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하진 않아.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지. 공식을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응? 그럼 선생님 x에서 2x 늘어나면요. x에서 몇 x까지 늘리는 일을 했다면 2x까지 늘리는 일을 했다면 2분의 1 kx 제곱 빼기 2분의 1 k 2x의 제곱 빼기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면 돼. 한 일만큼이 나타나는 거라서. 중요한 건 자, 공식 증명은 별로 의미가 없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외워야 될 값이라서. 탄성력 x 그래프에서 얘는 무조건 뭘로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떨어져도 상관은 없어, 사실은. 면적만 구하면 돼. 다시 뭐만 구하면 돼? 면적이 탄성력에 대해서 한 일이라서, 민넓이가 탄성력 x그래프에서 이 민넓이가 무슨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야. 알겠어요? 다시 민넓이를 뭘로 보는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야. 이렇게 읽어주는 거고, 민넓이를. 또 하나,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다시, 요 값이 뭘로 결정된다고? kx, 요 값이 뭘로 결정되면? x로 결정되면 기울기는 뭐에 해당돼? 용수철 상수, 탄성계수. 두 가지. 첫 번째, 민넓이가 탄성 포텐셜의 변화량이라는 거 외워두시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뭐라는 거? 용수철 상수, 탄성계수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칠판에 보면 얘 뭐래? 얘는 용수철을 이제 당기는 상황이야? 당겼다가 놓은 상황이야? 당겼다 놓은 상황이야. 다시 한번 얘는 당겼다 놓은 상황이야? 그냥 당기는 상황이야? 당기는 상황이야. 알겠나요? 자, 어쨌든 얘는 R자임이래. 조심하세요. 이게 탄성력이 아니야. 같은 그래프가 아니야. 알겠어요? 자, 용수철이 놔두고 뭐 하는 걸 지금 판단해 볼 거야? 진동하는 상황을 판단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용수철이 수평 진동이야. 다시 용수철이 무슨 진동? 수평 진동하는 상황인데, 용수철이 수평 진동하는 상황. 얘를 갖다가 이만큼 잡아당겼더니만 x만큼 잡아당겼더니만 여기도 마이너스 x만큼 움직여서 여긴 0이 위치고 좌우로 뭐 하더래? 진동하더래. 마찰 있어 없어? 없을 때 기준으로 가는 거야. 잡았다가 놓을 거야. 이때 뭐가 보존돼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된대요? 보존돼야 된답니다. 응?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된대요.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0일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0일까? 끝에가 최대가 되겠죠. 최대가 되고 끝에가 최대가 됩니다. 0은 누가 0이 돼? 가운데 O 지점. 여기 몇이 돼? 0. 얘는 원래 길이 혹은 변형전 위치. 다시 원래 길이 변형전 위치가 돼요.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양 끝에서 최대야. 왜? 몇 분의 1 kx 제곱이라서 2분의 1 kx의 제곱이라서 원래 길이로부터 변형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해야 돼? 변형 크기가 커지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많이 멀어져 있으면 탄성 포텐셜이 최대가 되는 거고 중간 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절반 위치가 있었다면 2분의 1x 여기도 몇 분의 1x? 2분의 1x라고 하면 여기를 갖다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2p라고 하자 그냥. 여기를 4이라고 두면 여기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왜? 2분의 1 kx의 제곱이니까 1대 2면 얼마가 돼야 돼? 1대 몇이 돼야 돼? 4가 돼야 돼.
얘도 표 만들면서 풀 수 있어. 여기도 2라고 하면 얘는 몇 2가 돼야 돼? 4, 2가 돼야 돼. 어디가 최대? 양쪽 끝이 최대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변하지 않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양쪽 끝에서 몇이야? 0이지.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잠깐 뭐 한다고 생각해야 돼? 정지한다고 생각해야 돼. 운동 방향이 바뀌어. 탁 놔두면 디용 움직이는 거잖아.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뭐 하는 거야? 정지하면 운동 에너지는 몇이야? 0인 거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존돼야 된다고. 그럼 여기는 몇 2가 되는 거야? 3이가 되는 거고, 여기 몇 2가 되는 거야? 4이. 얘는 몇 값이 돼? 3이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응? 그래서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상황을 뭘로 그려보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 에너지로 보면, 에너지로 보면, 지금 얘는 이 토탈이라고 해. 다시 뭐라고 해? 이 토탈, 역학적 에너지라는 뜻이야.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노란색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몇 차 함수로 떨어져? 2차 함수로 떨어져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떨어질까? 운동 에너지도 역시 위로 볼록인 무슨 함수 떨어져요? 2차 함수로 떨어집니다. 2차 함수로 떨어져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어떤 지점? 같은 지점은 2분의 1 x 지점이다. 맞아, 틀려? 틀리지. 그쵸?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같으려면 여기 몇 2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2대 몇이야? 1이지. 2대 1이면 1대 얼마가 돼야 돼? 루트 2분의 1. 1대 몇이 돼야 돼? 루트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 비율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쵸? 표를 잘 활용을 하세요. 알겠어요? 진동하는 상황 표를 잘 활용하세요. 여기서 더 추가해 볼게. 진동하는 상황에서, 마찰이 없는 거 진동하는 상황에서 양 끝에서 R자임은 0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정지했어. 그런데 선생님이 예전부터 수업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정지에는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어. 계속 정지하고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정지시. 그럼 얘가 진동하는 상황에서 R자임은 탄성력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다시 진동하는 상황에서 R자임은 뭐라고? 탄성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탄성력 이외의 힘은 중력 수직 항력이 있는데 중력 수직 항력은 어차피 합력이 0이라서 이때 R자임은 무슨力이야? 탄성력이야. 그럼 탄성력이 최대인 지점은 어디야? 양쪽 끝에서 어떻게 돼? 최대 0 최대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R자임은 탄성력이야. 그쵸? 그럼 R자임은 0이야? 0이라고 하면 안 돼? 0이라고 하면 안 돼. R자임은 최대값이야. 알겠나요? 양쪽 끝에서 정지지만 R자임이 어떻게 된다고? 최대값이야. 이것도 물어볼 수 있지. 얘가 진동하는 상황에서 여기 지금 원래 길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X 쪽으로 가고 있는 동안 갔다가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 되돌아오고 있지. 그럼 가는 동하고 오는 동안에, 가속도 방향은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왼쪽으로 가는 동안과 다시 되돌아오는 동안에 가속도 방향은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안 바뀝니다. 왜? 탄성력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왜? 탄성력은 항상 어딜 향하기니까? 원래 길이 상태를 향하기 때문에 갈 때도 오른쪽, 올 때도 어느 쪽이야? 오른쪽. R자임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야. 모르겠는 친구들 외우셔야죠. 영상 보면서 지금 아는 친구들 많은데 뭐 공부하겠어, 사실은. 나는 별로 기대도 안 하는데 어쨌든 가는 동안도 오른쪽, 오는 동안도 오른쪽입니다. R자임 방향이. 그러면 가속도 방향은 R자임 방향하고 일치한다는 걸 외우고, 그러면 가는 동안도 오른쪽, 오는 동안도 오른쪽.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0의 위치에서 플러스 X로 가는 동안과 오는 동안. 역시 가는 동안도 왼쪽, 오는 동안도 왼쪽이야. 탄성력 방향이. 탄성력이 R자임 방향이니까 R자임 방향은 항상 왼쪽이니라서 가속도 방향도 변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자, 뭐 그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때 평형점이라는 말을 또 써. 다시 무슨 점? 평형점. 평형점은 원래 길이랑 항상 같다. 맞아, 틀려? 네.
다를 때가 있어요. 원래 길이랑 같을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어요? 다를 때도 있습니다. 말 뜻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길이는 말 그대로 원래 길이야. 압축되지도 뭐 하지도 않은 상태? 원래 길이에서 늘어나지도 않은 상태. 원래 길이야, 말 그대로. 그런데 평형점은 R자임이 0인 지점이야. 알겠나요? R자임 어디가 0이야? 가운데가 0이고 평형점도 0이고 원래 그리고 5지점이라서 둘은 얘는 어떤 상황이야? 같은 상황이야. 알겠어요?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하로 진동하는 경우나 마찰이 있는 경우, 좌우로 진동하는 경우. 다시 어떤 경우? 우리 이 두 가지 경우 나와. 천장에 매달린 용수철이 하나 있고 얘를 갖다가 잡아당겨서 어떻게 할 거야? 놓을 거야. 그러면 얘 어떻게 움직여? 상하로 진동해. 다시 어떻게 진동해? 상하 진동합니다. 그러면 원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원래 길이는 얘 중력 때문에 잘 봐봐. 원래 길이는 요 위에 있어. 왜 위에 있니? 얘가 지금 원래 길이라는 건 생각을 1도 안 하는 애들이 있겠죠? 걱정이다. 생각을 1도 안 하는 애들은 어떻게 왜 물리를 선택을 했나 싶어.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하죠. 추를 매달았어, 안 매달았어? 안 매달았을 때야. 추를 매달고 정지 상태를 유지할 때 무슨 점이야? 평형점, 합력이 0인 지점. 알겠어요? 원래 길이는 여기고 평형점은 여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좀 더 잡아당겨서 탁 놔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동을 하게 되는데 탄성 포텐셜은 어딜 기준으로 표현해야 돼? 원래 길이를 기준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원래 길이를 기준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원래 길이를 기준으로 표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형점은 말 그대로 무슨 점이야? 평형점이라서 합력이 0인 지점. 정지 상태를 기준으로 평형점은 여기가 결정이 된다면 진동하는 상태에서의 평형점하고 어떻게 된다? 같다라는 걸 외우셔야 돼요. 다시 정지 상태의 평형점이 여기서 결정이 됐어. 합력이 몇인 지점? 0인 지점이 여기서 결정이 되면 진동하는 상황에서도 합력이 0인 지점은 여기로 결정이 돼. 그게 중요해. 알겠어요? 다시 정지 상태의 평형점 합력이 0인 지점은 진동하는 경우에서의 평형점하고 어떻다? 같다. 합력이 0인 지점하고 같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형점에서 항상 속력이 최대가 돼. 왜 평형점에서 속력이 최대가 될까요? 요 구간에서 진동하는 구간, 두 개 구간을 나눴을 때, 요 아래쪽 구간에서 진동할 때는, 내려가든 올라가든, 내려가는 동안에 합력 방향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될까? 여기 지나면 어떻게 돼? 느려지는 거야. 합력이 어느 쪽으로 결정돼? 위쪽으로 결정이 되고, 그러면은 위쪽으로 결정이 돼. 힘의 방향만 아래서 진동하는 동안, 여기 내려가는 동안 합력이 위쪽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올라가는 동안도 합력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돼? 위쪽으로 결정이 됩니다. 요 구간에서 합력 방향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고, 아래쪽으로 결정되고, 내려오는 동안도 합력 방향이 아래쪽으로 결정이 돼. 그러면 생각해봐. 내려가는데 힘이 위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 느려지겠지. 힘이 운동방향과 반대이면 느려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정지했다가 힘이 운동방향 같으면 어떻게 돼? 빨라지는 거야. 그럼 여기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면 다시 어떻게 돼? 느려져. 합력이 0인 지점이 생각해봐. 합력이 0인 경우는 정지하거나 무슨 운동해? 등속 직선 운동하는데 점점 합력방이 이쪽으로 되면 운동하는 동안 계속 어떻게 되겠어? 빨라지겠지. 갑자기 여기 탁 지나는 순간 합력방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 다 느려지는 거야. 속력이 최대인 지점은 평형점에서 나타나. 변형점 위치가 아니라 무슨 점에서 나타나? 평형점에서 나타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이기도 하겠죠. 못 외우고 문제를 풀면 못 따라옵니다. 지금 외우셔야 돼요. 다시 진동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경우나 평형점에서 속력이 어떻게 된다? 최대가 된다. 운동 에너지도 최대가 된다. 외우셔야 된다고. 외우셔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있는 상황에서 진동을 하게 되면 마찰력이 있는 상황에서 진동을 하게 되면 여기 마찰이 있었어. 그런데 용수철이 이렇게 있었고 원래 길이는 여기 있었나 봐. 근데 요만큼 잡아당겨서 어떻게 한 거야? 요만큼 잡아당겼다가 놔둔 거야. 그러면 얘가 쓱 지나가다가 원래 길이가 여기였다고 했지.
평형점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왼쪽으로 운동하는 상황에서 평형점은 원래 길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존재합니다. 합력이 0인 지점은. 왜? 오른쪽으로 가는 요 중간 지점에서 힘을 표현해 보면 무슨力이 작용하니? 탄성력도 작용하고 뭐도 작용해? 마찰력도 작용해. 근데 탄성력은 아직 변형점 위치를 항상 향하니까 어느 쪽을 향하니? 왼쪽을 향하는데 마찰력은 운동을 뭐 하는 힘이라서? 방해하는 힘이라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생겨야 돼. 그래서 진행하는 동안에는 평형점 전에 평형점은 뭐야? 원래 길이 가기 전에 있어요. 원래 길이 가기 전에 있다고 했어. 그럼 여기 끝까지 오는데 이 길이가 조금 줄여야지. 왜냐면 여기서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였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일부가 어떻게 돼? 감소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거든. 그런데 감소했으니까 늘어난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되니까 좀 줄어들어야 돼. 다시 또 이번엔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야?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야.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로 평형점 위치는 어디로 바뀌어? 원래 길이 가기 바로 전에 있어요. 왜? 왜 원래 길이 가기 바로 전에 있어? 탄성력 오른쪽이 마찰력 오른쪽이라서 왼쪽이라서 원래 길이 가기 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끝 지점도 점점 어떻게 해야 돼? 줄어들죠. 그러면 평형점 위치도 퐁당퐁당으로 자꾸 어떻게 돼요? 줄어들면서 어디에 가까워져요? 원래 길이 가까워집니다. 퐁당퐁당 하다 보면서. 그런 패턴을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개념은 거의 다 설명을 했어. 문제풀이 방식만 설명하면 돼, 이제. 문제 푸는 걸 외워버리시면 돼요. 개념은 거의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외우시면 됩니다. 저 좀 칠판이 좀 지저분해서 한번 싹 깎고 하자. 가속도 나왔어? 가속도 나오면 가속도를 풀어야 돼. 이 경우는 알짜임을 찾아야 돼. 알짜임을 찾아야 돼. 그러면 이 문제는 알짜임을 찾아야 된다 그랬었죠. 마찰이 있는 점을 봐야지. 마찰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마찰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마찰 공기저항은 뭐 한다고 돼 있어? 무시한다고 돼 있고 양 끝에서 거리가 똑같이 진동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마찰은 없는 상황이야. 그럼 알짜임은 탄성력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알짜임이 탄성력이야. 가속도는 탄성력으로부터 kx가 ma로부터 푸시면 돼요. 그러면 자, 가속도의 최대값, 알짜임 최대가 언제라고 그랬어? 양끝. 다시 탄성력이 최대값이 알짜임 최대값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다시 이 문제 못 알아들은 친구 적기라도 해. 뭐라고? 탄성력이 최대일 때가 알짜임 뭐다? 최대이다. 그럼 왜 알짜임 최대를 왜 찾았어? 가속도는 F는 ma라서 알짜임으로부터기 때문에. 칠판 지우고 좀 써볼게. 양쪽 끝에서 가속도 0 아니야. 시험 때 또 아무 생각 없이 틀려오지 마. 공익 같은 경우 그런 문제 나와.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 값이 뭐라고? kx 값이야. 다시 무슨, 여기 있는 0.2m에서의 무슨 값이야? 얘가 무슨 값이야? kx 값. 다시, r자임이래. 다시 무슨 임이래? r자임은 최대값이 얼마야, 그래서? 10이지, 크기가. m은 얼마야? 2 곱하기 a는 얼마가 돼야 돼? 5가 되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5가 됩니다. 5가 되는 거니까 5 찾아. 5야. 그럼 속력의 최대값은 어디서 나타나? 진동하는 상황에서는 평형 위치. 평형 위치는 원래 길이랑 지금 얘는 같은 상황이야. 근데 얘를 갖다 어떻게 풀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뭘로 바뀐 상황이야?
운동 에너지로 모두 바뀐 상황이야. 그럼 2분의 1 kx제곱 계산, 이 지점에서 2분의 1 kx제곱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k가 얼마야? k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풀어? 아까 말했잖아. 밑넓이, 잠깐만. R자임이 탄성력이고, 이게 탄성력 kx 값으로 보면, x 값이기 때문에 밑넓이가 뭐가 된다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밑넓이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밑넓이 얼마야? 0.2 곱하기 10 나누기 2. 몇 주울이야? 1주울이지. 2분의 1 곱하기 0.2 곱하기 10. 아, 진짜 심각하네. 1줄. 얘가 무슨 포텐셜 에너지라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R자임하고 탄성력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 같다고 했으니까 R자임 대신에 뭘 써도 되는 거야? KX를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몇 주울이야? 1주울이고 얘 1주울이야. 알겠나요? 1주울이고 여기서는 그럼 몇 주울이 돼야 돼? 운동에너지 몇 주울 돼? 1주울 돼야 되겠지. 1주울은 몇 분의 1 mv의 제곱이야? 2분의 1 곱하기 m은 0.2 곱하기 v의 제곱이야. 계산, m은 2인가? 잘못 썼네. 내가 더 바보네. 써져 있는 거를 갖다가 대입을 못하니까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야 돼? 1m/s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죠. 자, 이 문제가 조금 애들이 못 푸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다면, 개념이 돼 있는데 못 푸는 경우가 있다면, 여기서 R자임이 뭐라고 했어? 탄성력하고 어떻다고 돼 있어? 지금 같다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얘를 R자임으로 두지 말고 뭘로 쓰는 게 중요했어? KX를 두고 푸는 게 중요했단 말이야. 이 경우 기울기가 뭐야? 용수철 상수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문제를 변형해서 다른 문제로 바꿀 수 있어. 그걸 대비하셔야 되죠. 다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R자임이 뭐라는 거야? 탄성력이다. 그래서 KX, X 그래프라서 기울기가 뭐야? 용수철 상수, 밑넓이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보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을 한쪽 끝에 벽에 고정하고 다른 한쪽 끝에 M인 물체를 평형점 O로부터 A만큼 압축시켰어. 평형점. 마찰이 없는 경우에 평형점 원래 길이랑 어떻게 된다고? 같다라고 했었어. 운동에너지가 여기 얼마였대? 2였대. 운동에너지 몇이었대? 2였대요. 응? 그러면 내 눈에는 그냥 확 비율이 눈에 보이거든? 확 비율이 보이거든? 어떻게 보여야 돼? 운동에너지 여기가 2였어? 여기는 최대가 될 거고 양쪽 끝은 몇이야? 0이 되겠죠? 그런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 비율은 어떻게 돼야 돼? 아, 진짜 대답 못할래. 몇 대 몇이야? 원래 길이부터 여기 지점. 탄성 포텐셜 에너지. 4대 얼마가 돼야 돼? 1. 그럼 4, 2 프라임인데, 여기는 2 뭐가 돼야 돼? 프라임. 여기는 몇이 돼야 돼? 0. 여기는 무슨 에너지 지금 표현해보는 거고, 운동 에너지 표현해보는 거고, 여기는 무슨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표현하는 거 아니야? 양쪽 끝에서 운동 에너지 얘는 몇이 돼? 0이 되지. 그럼 이 둘이 이 둘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맞아요. 맞지 않아요? 사실 2분의 1 위치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2였다라고 돼 있잖아. 그쵸? 그리고 용수철 상수 K이고 1대. 그러면 탄성 포텐셜은 4, 2'이고 얘는 2'이니까. 그러면 2를 뭘로 바꾸는 게 편할까? 3, 2'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요? 분수를 쓰는 게 편하니? 아니면 정수를 쓰는 게 편하니? 정수를 쓰는 게 편하니까 둘이 합이 같으려면 우리 문제 속에서는 분명히 2라는 게 주어졌지만 그래도 몇 2'이 편해요? 3'이 편해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요번엔 용수철 상수를 요번엔 똑같이 어떻게 했대? 바꿨대. 그리고 EM의 물체를 바꾸어 O로부터 A만큼 압축시켰을 때 운동에너지를, P에서의 운동에너지를 또 구하래. 어떻게 구해? 내가 봤을 때 니들 이거 구하라고 못 구하더라고. 그림을 한번 더 그려야지. 그게 중요한 거야. 다시 그림을 한번 더 그리세요.
그림을 똑같이 한 번 더 그려. 똑같은 상황을 몇 분의 1 K짜리로 2분의 1 K짜리로 실험을 했고 몇 M짜리 가지고 실험을 했대? EM 이물체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실험을 했대요. 그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잡아가지고 표현해보면 되지. 똑같이 잡아서.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운동에너지부터 풀면 얘는 0이고 얘는 모르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부터 푸세요. 다시 무슨 포텐셜 에너지부터? 탄성 포텐셜 에너지부터. 이 K 값은 지금 0인 거 하나뿐이 없고 여기서 몰라. 이 P는 근데 알 수 있거든. 몇 분의 1 KX의 제곱인데 2분의 1 KA의 제곱을 몇 E 프라임으로 뒀어? 2분의 1 KA의 제곱을 4E 프라임으로 뒀어요. 근데 이거 못 푸는 친구들은 솔직히 방정식 중학교 내용부터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걸 어렵다고 느껴진다는 친구들이 요즘 애들은 많은데 내가 니들 요즘 실력 애들을 알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는 애들은 중학교 방정식도 잘 못 푸는 친구들이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고등학교는 올라와 있어서 나이는 먹은 거야. 애들을 왜 망쳤냐? 중학교 선생님들이 망쳤어. 왜? 방정식이 중요해? 방정식의 활용이 중요해? 활용이 중요한데 방정식 활용 문제를 굉장히 어려운 것들, 쉬운 것들 해가지고 졸라게 어렸을 때 많이 풀려야 되는데 어렸을 때 그런 문제를 안 푸니까 쉬운 문제밖에 학교에서 안 나오니까 애들을 망친 건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야. 평균 성적을 40점대로 돌려놔야 돼. 중학교 성적, 평균 성적을, 수학 성적을. 그렇게 안 돌려놓으니까 니들이 자꾸 쉬운 것만 맨날 공부하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려워가 막 익숙해져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방정식이라는 걸 비교해서 문자화식으로 좀 비교해서 푸는 연습들을 하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2분의 1 KA의 제곱이 4E'이었는데 얘는 여기 지점에서 똑같이 계산해보자. 몇 분의 1 K짜리야? 2분의 1 K지? 2분의 K지? 그 다음에 A의 제곱은 똑같죠? A만큼 늘어나 있으니까 똑같은 밑에다 그렸잖아. 그러면 얘는 얘의 몇 분의 1이야? 좌변이 2분의 1이죠? 좌변이 몇 분의 1이야? 2분의 1이지. 우변도 몇 분의 1이야? 2'이겠네. 그치? 2'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서 2'이 돼야 돼. 그러면 요 지점에서도 계산할 수 있겠지. 몇 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몇 분의 1 K에 2분의 1 K에 몇 분의 1 A의 제곱이야? 2분의 1 A의 전체 제곱이니까 4분의 1 A의 제곱. 그러면 얘만 앞으로 빠져나가면 얼마가 되니? 8분의 1 KA의 제곱이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몇 E'이어야 돼? 2분의 1 E'이 되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2분의 1 E'이 되셔야 된다고. 그러면 가운데 여기 어차피 진동하는 상황에서 평형 위치랑 원래 길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0이 될 거고. 맞아요? 여기다 썼어야 되네. E 프라임. 그러면 얘는 다시 P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물어봤어. 그럼 여기 몇 E'이어야 되니? 역학적 에너지가 2E'이니까 2분의 몇 E'이어야 돼? 3E'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아까 전에 3E'을 2라고 바꿨잖아. 맞아요? 그럼 3E'을 2로 바꾸면 몇 분의 1 2가 나와요? 2분의 1 2가 나와야 되겠지. 0.52가 답이겠네. 다시 한번 이게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게 어려운 거야? 그냥 방정식이 안 되는 애야? 방정식이 안 되는 애야.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애들은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어려운 걸 잘 모르는 거야. 진짜 어려운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쉬운 거예요. 방정식이 안 되는데 무슨 공부를 해, 원래는. 팩트 폭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요즘은. 애들이 되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어렵대. 어렵긴 개뿔이 어려워. 그냥 네가 못하는 거야, 문제를 못 풀고. 졸라게 못하는 거야, 그냥. 방정식을 못하는 거야. 저 수학 성적 잘 나오는데요? 내가 말했지. 2등급 초반 아닌 이상은 수학 성적 잘 나왔다고 하지 마. 내가 봤을 때 실력적으로 개판이야. 그런 애들도. 졸라 못해. 그냥 수학 자체를 못하는 거야. 기본적인 수학을 못하니까 다 어렵대.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기본적인 수학이 안 되는 친구들이 어렵다는 표현을 왜 쓰니? 미리 깔고 가는 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애들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어려운 거는 계산을 못해서 어려워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계산은 그럼 계산이 물리냐? 개념이 물리지, 원래. 수학을 못하는 거야.
자, 근데 비단 요즘 일만은 아니야. 한 3년 전부터 그랬어. 3년 전부터 그랬어. 니들만 그런 게 아니야. 3년 전부터. 자, 얘는 하나가 더 있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일 중에서 R자임이 0이면 역학적 에너지 초과하면 항상 어떻게 된다고? 보존된다고 했었죠. 근데 외력이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지. 외력이 뭐야? 내가 물체를 당겨준 힘. 전동기가 뭐 C를 통해서 물체를 당겨준 힘. 마찰력은 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당겨줬다고 돼 있어. 뭐가 작용한 상황이야? 외력이 작용한 상황이야. 그러면 외력이 작용한 상황에서는 외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외력이 작용했다는 걸 문제 속에서 파악을 하라고. F라는 힘이 작용했어? 내가 당겨줬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당겨준 힘이 한 일은 무슨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란 말이야. 이게 선생님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지금 외력이 중력만큼의 힘으로 물체를 들어올렸어, 이만큼. 그럼 얘는 뭐가 변했어? 외력이 한 일만큼. 무슨 에너지가 변했어?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 거야.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했어? mgh만큼 변했지 뭐. 정지까지니까. 자, 정지에서 여기도 뭐야? 정지까지야. 그럼 외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그걸 식으로 만들면 끝나. F 곱하기 A만큼이 정지에서 정지까지인데 중간에 좀 빨라졌을 거야. 중간에 뭐 했을 거야? 빨라졌을 거야. 응? 빨라졌는데 빨라진 건 중요하지 않아. 처음도 정지고 나중도 뭐기 때문에? 정지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중간 변화는 무시하는 거야. 처음하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처음하고 뭐만 갖고 푸는 거야? 끝만 가지고 푸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긴 한데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몇 분의 1 K의 제곱? 2분의 1 K의 제곱으로 변했죠.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변했어 안 변했어? 중간 변화는 무시하니까 운동 에너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변화시켰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안 변하고. 무슨 포텐셜 에너지만 변했다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변했어서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몇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없어져? AA 하나가 없어지지.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이게 물리야. 이건 말을 식으로 만드는 건데 이건 수학이야. 알겠나요? 근본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다는 건 수학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이거는. 그러면 이걸 이제 해석하는 게 물리야. F는 뭐만 남어? K 2분의 1 KA만 남지. 그러면 K 곱하기 몇 분의 1 A로 바꿀 수 있어? 2분의 1 A로 왜 바꿨을까? KX가 무슨 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무슨 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탄성력 구하는 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해석이 물리야. 그러면 이 뜻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당겨준 힘은 2분의 1 KA인데, 탄성력이 K 곱하기 2분의 1 A 되는 지점하고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걸 파악하는 거야. 내가 당겨준 힘하고 탄성력이 같은 지점은 이 해석이 물리야. 알겠어요? 이 해석을 할 줄 아는 게 물리야. 내가 당긴 힘 F하고 내가 물체를 당긴 힘 F와 탄성력의 크기가 같은 지점은 몇 분의 1 A 지점이다? 2분의 1 A 지점이다. 이 해석을 하는 게 물리야. 알겠어요? 내가 당겨준 힘이 2분의 1 KA이기 때문에 탄성력 KX 꼬인 2분의 1 A 되는 지점에서 내가 당긴 힘하고 KA 값이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KA 값이 같은 지점이야. 무슨 점을 알려주는 식이야? 평형점을 알려주는 식이 돼버린 거야, 얘가. 평형점은 몇 분의 1 A 지점이다. 그래서 2분의 1 A 지점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야. 이 식을 끌고 오는데 못 끌고 와? 이건 수학부터가 그지야. 완전히 개그지야. 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데 외력이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게 뭐가 어려운 건데.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고. 이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값을 해석하는 게 물리야.
그럼 속력이 최대치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2분의 1 A 지점에서 나타난다. 다시 평형점이 뭐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2분의 1 A 되는 지점이다. 평형점이 2분의 1 A 되는 지점이다. 평형점은 2분의 1 A 지점이다. 당기는 동안에. 그러면은 이때 속력이 어떻게 된다고? 당기는 동안에 속력이 최대가 된다고. 당기는 동안이야. 다시 뭐 하는 동안? 당기는 동안이야. 놔두면 당연히 평균점은 여기고 최대 속력도 여기가 최대야. 알겠나요? 당기는 동안이야. 당기는 동안 평균점이라고 쓸게. 그래서 당기는 동안이란 말도 있어요. 당기는 동안. 자, 기억부터 볼게요. F는 몇 분의 1 KA야? 2분의 1 KA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X 이퀄 2분의 1 A일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최대이다. 네, 맞아요. 평형점이기 때문에 2분의 1 A일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을 갖다.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 비율은 자, 봐봐. 아니다. 여기 그냥 다시 한번 써볼게. F가 얼마만큼 당겼을 때 기준으로? 2분의 1 A 당겼을 때 기준으로. 다시 F가 2분의 1 A만큼 당겨졌어요. F 곱하기 몇 분의 1 A? 2분의 1 A만큼 당기면 무슨 포텐셜을 증가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고 또 뭐도 증가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 거야, 이 경우는. 운동 에너지가 빵이 아닙니다. 최대기 때문에. 그럼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몇 분의 1 A의 전체 제곱? 2분의 1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운동 에너지 최대값 몰라. 그런데 F 자리에다가 뭘 대입할 수 있어? 2분의 1 KA 대입할 수 있는 거야. 대입하면 몇 분의 1 KA 제곱? 4분의 1 KA 제곱. 중요한 건 4분의 1만 기억하세요. 4분의 1 KA 제곱이니까 얘는 몇 분의 1 KA 제곱? 8분의 1 KA 제곱. 8분의 1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4분의 1은 8분의 1에다가 몇을 더해줘야 돼? 8분의 1. 역시 얘는 8분의 1 KA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어딜 기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2분의 1 A 지점으로 기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운동 에너지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몇 분의 1 KA 제곱으로 같다? 8분의 1 KA 제곱으로 얘도 8분의 1 KA 제곱으로 같다라는 거야. 다시 지금 내용 어디까지 외력이 한 일? 2분의 1 A 지점까지 외력이 한 일은 이것도 식으로 또 써줘야지 또 2분의 1 A까지 외력이 한 일은 2분의 1 A까지 외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된다고? 외력이 한 일이니까 F 곱하기 즉 F 곱하기 몇 분의 1 A야? 2분의 1 A고 그럼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그랬었지. 외력이 한 일이니까 무슨 포텐셜 에너지 변했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했습니다.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K에 2분의 1 A까지 당겼으니까 2분의 1 A의 전체 제곱이 들어갈 거고 더하기 운동 에너지도 변했어. 운동 에너지 변화량 알아 몰라? 몰라. 근데 F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 나는? 2분의 1 KA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대입하면 4분의 1 KA 제곱이고 얘는 몇 분의 1 KA 제곱이야? 8분의 1 KA 제곱이야. 그럼 4분의 1은 8분의 1에다 몇을 더해줘야 돼? 8분의 1을 더해줘야 된다는 건 얘랑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나요? 자, 그럼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이거 문제 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이런 패턴의 문제가 적습니다. 요번에 시험 볼 때 선생님 지금 나눠준 프린트 문제 복습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알겠어요? 이런 패턴의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가 않다고 풀어볼 문제들이 문제집을 막 풀었는데 이 내용이 거의 안 나온단 말이야.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24번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애들이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더라고. 시험 전날에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더라고. 똑같은 F가 작용하는 거야. F의 크기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문제 읽어봐. F가 바뀌면서 막 당긴 거야? F의 크기는 바뀌지 않는 거야? 바뀌지 않은 상태로 당기고 있었어. 그런데 나는 Q까지 당겼는데 중간에 P 지점에서 뭐가 0이래? 가속도가 0이래. 문제풀이 잘 들어야 돼. 이거 어려워. 킬러야. 알겠어요? 왜냐면 애들이 많이 못 풀면 킬러인 거야. 문제 번호로는 킬러가 아닌 것처럼 나왔지만 킬러야. 이때 한 일의 크기를 구하래. 누가 한 일? F가 한 일이래. 그러면 결국은 이게 나누는 건 비율 구하는 거거든? 다시 나누는 건 한 일의 비율은 비율 구하는 거야.
한 1의 비율 구하라. 다시 무슨 비율? 한 1의 비율은 누가? F가 한 1의 비율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F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F 곱하기 5P까지 길이 곱한 거랑 F 곱하기 몇 개씩 구하는 거야? 5Q까지 한 1의 비율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5에서 Q까지 5P까지 구하는 건데 결국 F가 똑같기 때문에 거리비야. 다시 무슨 비야? 거리비야. 결국 무슨 비 구하는 거야? 거리비 구하는 거야. 거리비. 거리비 구하는 거야. F가 똑같기 때문에. F 곱하기 이동거리 비율. F가 똑같기 때문에 거리 비율만 구하시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거리비를 구하라는 뜻인데 요 거리하고 요 거리를 비율을 구하래. 아무것도 안 주어졌어. 왜 어렵냐? 처음부터 얘를 미지수로 넣어줘야 돼. 얘가 X면 얘는 뭐로 넣으면 돼? Y라고 넣는 거야. 근데 보통 일반적인 문제에서 동시에 한꺼번에 동시에 미지수 2개 넣는 문제가 많아 적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킬러야. X 대 Y 구하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동시에 미지수 2개 넣는 경우가 많다고? 거의 없다고? 거의 없기 때문에 얘가 킬러야. 그러면 집어넣어서 할 건데 F 곱하기 X 대 F 곱하기 Y의 비율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를 그러니까 X 대 Y를 구하시오가 이제 결과적으로 문제야. 그런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가 뭐가 주어진 거야? 가속도가 0이야. 그리고 양쪽 속도 0이라는 건 얘도 뭐야? 정지란 뜻이야. 또 하나 가속도가 몇이라는 거야? 0. 그럼 첫 번째 가속도가 0인 조건으로부터 가속도가 몇인 조건으로부터? 인 조건으로부터 이건 좀 어렵습니다. 찾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가속도가 0이야? R자임 0 아니야? 그렇죠? 가속도가 0이다. 요 지점이 가속도가 0이다. R자임이 0이다. 평형점이다. 평형점이다 보다 더 중요한 건 R자임이 0이라는 건 내가 당긴 힘과 탄성력이 어떻다? 같다. F값하고 내가 당긴 힘 F값하고 뭐가 같다고? 탄성력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한글로 등식이 연결돼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겠어요? 어렵죠. 여기까지 연결하는 게 어렵습니다. 가속도가 0이다. R자임이 0이다. 내가 당긴 힘이야. 이거 지금 내가 당긴 힘이야. 이게 내가 당긴 힘이라고 봐. 내가 당긴 힘하고 탄성력이 같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당긴 힘은 F고 탄성력은 F는 K 뭐야? X이기 때문에 KX니까 K 곱하기 우리가 이걸 뭘로 잡았어? X를 잡았으니까 KX가 되는 거야. 알겠니? 두 번째 조건 0에서부터 정지에서부터 어디까지? 뭐까지? 정지까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볼 거야. 다시 무슨 변화량을 볼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볼 거야. 아까 전에 그 위에 문제에서 정지에서 정지까지 나왔을 때 무슨 에너지 변화를 봤어? 역학적 에너지 변화 봤듯이 바로 위에 문제에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 봤듯이 안녕. 정지에서 정지까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봤듯이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를 봐야 돼. 그럼 정지에서 정지까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볼 거야. 근데 그게 왜 생겨? 외력이 한 일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생기는 거지. 다시 뭐 때문에? 외력이 한 일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생기는 거지. 그럼 외력이 한 일이니까 외력은 F가 들어갈 거고 한 일은 얼마만큼 당겼어? Y까지만 당겼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무슨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몇이라고? 정지에서 정지면 0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2분의 1 K 뭐의 제곱이 들어가야 돼? Y에 뭐가 돼야 돼?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YY 하나 어떻게 해야 돼? 지워지죠. 그럼 F는 뭐가 돼야 돼? 2분의 1 K 뭐가 돼야 돼? Y. 그럼 둘 다 얘도 F 꼴이고 얘도 뭐 무슨 꼴이야? F 꼴이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두 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겠지. KK가 날라가. 이 X는 Y. X 대 Y는 몇 대 몇이 돼? 1대2 답이야.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풀이 방법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영상 남겨놓으니까 이거 풀이 방법 외우시고, 내가 요번에 경신 애들한테 올해마다통 푸는 거에 좀 집중해서 풀어줬더니만 그냥 올해마다통에서 나와서 선생님 프린트에서 거의 다 나왔어? 선생님 나와줬던 프린트에서 시험 문제 거의 다 나왔더라고. 애들이 틀려봤던 것들이 다 보니까. 근데 애들이 처음 보는 문제예요. 죽여볼라. 올해마다통은 최근에 있는 모의고사만 실어놨지. 근데 선생님 프린트는 최근에 있는 모의고사야, 옛날 모의고사야? 옛날 모의고사, 옛날 수칙에서 좀 뭐까지? 특이한 것까지. 잘 나오지 않는 것까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내 선생님 프린트에는 답지가 있어, 없어? 답지가 없어. 왜 답지를 안 만들어놨다고 했었을까? 수업에 집중을 안 하면 좆대라고. 수업에 집중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25번을 봅시다. 25번. 압축시켰다가 분리되는 상황. 다시 압축시켰다가 뭐가 되는 상황? 분리되는 상황이야. 압축시켰다가 뭐 되는 상황이에요? 분리되는 상황인데, 압축 후 분리. 아영이가 지금 없는데, 지금 프린트가 남는 게 없을 텐데, 있나요? 있다. 다행히 해놓은 게 있다. 자, 요거 가져가시면 돼요. 자, 문제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오늘 니들 오늘 풀었던 거 외웠니? 오늘 딱 2개밖에 안 풀었는데 뭐뭐 풀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면 너희들 수업 시간에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할까 이 생각을 하세요. 오늘 풀었던 게 집에 걸어가면서 오늘 풀었던 게 몇 가지 유형이 있었는지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수업 시간에 개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뭐 구했어? fx 그래프. 얘가 뭘로 주어졌어? 알짜임으로 주어졌지? 근데 이게 무슨 역이랑 똑같은 상황이었어? 탄성역이랑 어떤 상황이었어? 같은 상황에서 민넓이가 뭐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기울기가 뭐라는 거야? 용수철 상수라는 거 기억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공부는 그래서 똑똑한 애들이 잘하는 거야? 졸라 집중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야? 졸라 집중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야. 그리고 기억을 오래 가져가는 애들이 잘하는 거야. 졸라 똑똑한 거는 이해도가 빨리 높을 뿐이야. 이해도가 높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야. 기억이 어떻게 가야 돼? 오래 가져가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야. 두 번째는 뭐 했어? 내가 당겨서 뭐 했어? 외력이 한 일이 무슨 에너지 변화되는 상황이야? 역학적 에너지 변화되는 상황이야. 알겠어요? 문제의 제목을 만들어서 하는 거야. KXX 그래프를 배웠고 그냥 외우는 거야? 문제의 제목을 만드는 거야? 문제 제목을 만드는 거야. 그런 유형의 제목을 만드는 거야. KXX 그래프를 만들었고 또 하나 뭘 만들었어? 외력이 작용해서 당겨주는 상황. 용수철에 외력이 작용해서 당겨주는 상황의 문제를 보았다고. 알겠어요? 용수철에 외력이 작용하는 상황. 이렇게 문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세 번째는 그게 수능 공부야. 어떻게 공부했냐면 선생님은 수능 전날에 다른 애들은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는데 선생님 재수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좆되겠다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수능 바로 앞두고 무슨 공부를 했냐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제목을 만들어서 그 어려움 다 만들어 놨어. 그걸 외웠어. 다시 한번. 문제 제목을 외우고 풀이 방식이 머릿속에 기억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외웠던 것들이랑 내가 지금 풀이 자료 모았던 거랑 비교해 보면서 외웠어. 똑똑해서야 아니면 공부를 할 줄 알아서야? 공부를 할 줄 알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이제 옛날 기준으로 혹은 지금 최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 문제 제목을 거의 다 외우고 있어. 거의 다. 그래서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 상위권 애들은 다른 애들을 뭐 할 수 있어? 가르칠 능력이 돼. 문제 유형을 다 외우고 있어. 거의 다 외우고 있어. 문제 풀이 유형을 외우고 있단 말이야. 유형에 벗어나는 문제들이 있으면 걔들도 당황하고 선생님도 당황해. 좀 시간을 좀 오래 자꾸 풀어야 되지. 문제 유형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거의 근데 나오니? 잘 안 나오니? 거의 안 나와. 자, 그러면 얘는 두 물체가 용수철에 압축되어 있다가 한 물체만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지. 다른 한 물체는 떨어져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지. 다시 용수철에 두 물체가 압축되어 있다가 한 물체만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라고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의 제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알겠어요? 그럼 이런 패턴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풀 필요성이 있어. 알겠나요? 그러면 자, 어떻게 푸냐? 잘 들어. 용수철에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역학적 에너지였어. 어? 맞아요? 그러면 A와 B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지금 위치 에너지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A와 B 위치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고려할 필요성이 없단 말이지.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는데 무슨 상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용수철 A, B의 역학적 에너지를 잘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가 뭐 한 16조율 정도 있었다고 쳐봐. 나는 숫자를 기억하기 때문에 16조율 정도 있어. 그러면 여기 지금 두 물체가 분리된 모습이지. 하나를 무조건 더 그려. 무조건 하나를 더 그리고 어느 상황을 또 하나 판단하셔야 되냐면 무슨 위치? 평형 위치.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 평형 위치랑 원래 길이랑 어떻다 그랬어? 같다라고 했었지. 마찰이 없는 상황에서만 가능해. 원래 길이를 그리는 거야. 사실 원래 길이를 그리는 거야. 무슨 길이를 그리는 거야? 원래 길이 1대를 그리는 거야. 그럼 원래 길이 1대 이후에 분리된다는 걸 외우셔야 돼요. 원래 길이 이후일 때 두 물체는 분리된다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두 물체의 분리 시점은 어디라는 걸 외우셔야 된다고? 원래 길이 이후일 때 분리된다는 걸 외우셔야 돼요. 외워서 푸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아, 위에 좆도 필요 없어. 다 외워. 알겠어요? 외워. 원래 길이 이후일 때 분리돼. 왜 선생님 원래 길이 이후일 때 분리돼요? 얘가 지금 한 물체 A는 용수철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래 길이 이후부터는 무슨 역이 작용해? 탄성력이 운동 방향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속력이 그 다음 어떻게 되기 때문에 느려져.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 분리되는 거야.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원래 길이일 때부터 분리되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 길이 딱 되는 순간을 그린 이유가 원래 길이 딱 되는 순간에 두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돼? 같아요. 두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돼요? 같아요. 그리고 분리된 이유를 보니까 얘가 최대로 늘어났대. 다시 어떻게 늘어났대? 최대로 늘어났대. 그럼 최대로 늘어났는데 여기 보니까 2D고 얘가 얼마야? D야. 그러면 최대로 들어갔을 때 얘는 뭐가 돼야 돼? 정지 상태가 되고,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의 용수철하고 A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몇이야? 정지니까? 0이야.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얘가 늘어난 길이가 2대 얘는 얼마야? 1이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비율은 4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럼 얘는 몇 조율이 돼야 돼? 4조율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 거야. 그럼 이 4조율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이때 이후부터 보존돼서 나타나는 거니까 다시 요 원래 길이 상태일 때 이후로부터 A만 보는 거야. A는 뭐 된다고? 보존돼서 나타나는 거라서 이 4조율이 요 지점에서 A의 무슨 에너지랑 똑같아? 운동 에너지랑 똑같다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다시 스프릿 순서 어떻게 된다고? 얘가 지금 뭐라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둘 다 몇이라고? 0. 요때 길이에서는 하나 그려주는 거야. 판단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분리 이후에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몇 조율이라고? 4조율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숫자로. 그러면 이 4조율이 원래 길이 상태에서의 무슨 에너지를 꽂아 넣어주는 거야? 운동 에너지 4조율로 꽂아 넣어주는 거야. 왜? 역학적 에너지는 이때는 운동 에너지만 있었고 이때는 무슨 포텐셜 에너지만 있어서? 탄성 포텐셜만 있어서.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뭐 돼야 돼? 보존돼야 되거든?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 몇 조율 있어야 돼? 12조율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몇 대 몇 비율이야? 1대 몇 비율이야? 3비율이지. 그럼 요때는 아직 붙어있어, 떨어져 있어? 붙어있다가 떨어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속력이 똑같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질량 비율이 몇 대 몇이야? M 대 3M. 끝. 이렇게 푸는 거야. 다시 풀이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다시 분리가 어떻게 된다고?
원래 길이 상태에서 분리돼. 원래 길이 상태에서 분리돼. 선생님 왜 이렇게 너무 많아서 짜증나요? 그래서 공부는 똑똑해도 외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공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 문제가 수능 문제에 있어. 천정에서 어떻게 됐어? 원래 길이는 이만큼인데 얘를 뭐 시켰어? 압축시켰어. 그냥 압축시켰어? A, B를 매달고 압축시켰어? A, B를 매달고 손으로 압축시켰어. 팅 놔뒀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여기서 분리된 모습이 있겠지만 여기서 뭐가 그려져요? 분리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그려주지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무슨 상태에서? 원래 길이 상태에서 두 물체는 분리되기 시작한다. 선생님 중력이 또 작용하는데도요? 네. 항상 두 물체가 붙어 있다가 분리되는 시점은 무슨 길이 상태에서? 원래 길이 상태에서 분리된다는 걸 외우고 보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요.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갔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알겠나요? 그렇게 푸는 겁니다. 이걸 풀어봅시다. 요걸 연결된 문제를 원래 길이상 된 상태에서 분리되는 거야. 질량 비율 다시 한번 모든 문제는 한 번 풀어, 두 번 풀어. 두 번 풀어. 얘를 갖다가 사실은 4이라고 두는 게 맞아. 다시 몇이라고 두는 게 맞아? 4이. 왜 4이야?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이라서? 1대 2라서 4이 비율이야. 괜히 16 준 게 아니야. 얘가 1D고 얘가 4기니까 제곱 비율이 무슨 포텐셜 에너지 비율이야? 산성 포텐셜 에너지 비율이니까 준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얘 하나 더 그리시라고. 무슨 위치에서? 원래 길이 상태에서 얘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운동 에너지 빨간색으로 2가 돼야 되고 얘는 4E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니까 얘는 몇 E가 돼야 돼? 3이 끝난 거야. 몇 번 썼어? 하나, 둘. 몇 번 썼어? 3번. 답이 나왔네. 무슨 비율하고 같다고? 질량 비율과 같다. 1대 몇이야? 3. 이거 푸는데 몇 초 걸릴까? 15초? 15초밖에 안 걸리는 거야. 이게 어렵다고 하면 15초가 15초 문제 읽는 것까지 15초야. 어렵다고 하면 이건 아니야. 자, 그러면 마더통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다고 했었죠. 우리 선생님 프린트까지 실어줄 여력의 공간이 없어서 안 했나 본데 마더통에 있습니다. 그럼 마더통에 있는데 올해 마더통 잠깐 볼까요? 올해 마더통에도 있으려나? 올해 마더통 없으면 2024년 마더통을 좀 보면 되는데. 여기 있네. 여기 칠판에 보면 여기 몇 페이지냐 이거 79페이지 49번이네. 원래 길이가 여기 8D 되는 위치였대. 근데 몇 D만큼 더 압축시킨 거야? 6D만큼 압축시켰네. 원래 길이부터 몇 D만큼 압축시켰어요? 6D만큼 압축시켰어요. 그러면 6D만큼 압축시켰는데 여기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역학적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야. 알겠나요? 위치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야. 그러면 너희들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를 쓰는 게 여기 답지는 그렇게 해석해 줬거든? 근데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는 너희들 익숙해, 안 익숙해? 안 익숙하지? 그러면 항상 우리는 바닥의 위치를, 여기서는 원래 길이 위치를 답지에서 썼는데 바닥의 위치가 원래 길이면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 나오거든? 좋아, 안 좋아? 안 좋기 때문에 보이는 운동하는데 보이는 높이의 가장 낮은 높이를 뭘로 잡고 푸는 거야? 바닥으로 잡고 푸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바닥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A가 보이는 9D 되는 지점을 뭘로 두고 푸는 거야? 바닥으로 두고 푸는 거야. 알겠어요? 응?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처음 그림 상태에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A 위치 에너지 더하기 무슨 위치 에너지? B 위치 에너지 합이 역학적 에너지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또 뭘 하나 더 그려줘야 돼? 무슨 점에서 분리된다고? 무슨 원래 길이 상태에서 뭐가 되겠다고? 분리가 되기 시작해. 원래 길이 상태에서 뭐가 돼요? 분리가 되는 그림도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근데 둘 다 M이야. 자, 그러면 문제 읽어볼게. 압축시키는 동안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자, 이거 말로 표현한 걸 식으로 만들어 보자. 자, 용수철 압축시키는 동안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몇 분의 1 KD의 제곱이야? 2분의 1 K 몇 D의 제곱이야? 6D의 전체 제곱. 맞죠? 맞아요. 6D만큼 압축시켰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몇 배라고? 3배이다.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야. 증가량. 그러면 여기서부터 압축시켰으니까 여기서부터 압축시킨 거지 9D인 지점부터 압축시킨 게 아니야. 알겠어요? 말 잘 이해하세요. 여기 6D 되는 여기 원래 길이 상태에서부터 압축시킨 거야. 그러면 압축시켜서 증가량은 중력 포텐셜의 증가량은 6mgd야. 그것이 몇 배래? 3배래.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2분의 3, 6, 6에 36, 2분의 36 얼마가 돼야 돼? 18kd 제곱 맞나요? 18mgd네. dd 하나 날라가고 18, 18 어떻게 해야 돼?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면 kd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mg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kd가 mg예요. 자, 그럼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요 식도 이제 다 필요 없고, 이 둘을 정리하니까, 여기 밑줄 긋은 거 정리하니까 어떤 식이 나와요? KD가 뭐가 나온 거야? MG랑 어떻다? 같다. 자, 분리되는 용수철 길이가 9D 되는 지점을 지난 것이다. 나에서 A의 운동 에너지를 찾으래. 나에서 A의 무슨 에너지를 찾으래요? 운동 에너지를 찾으래요. 나에서 A의 운동 에너지를 찾으랍니다. 여기까지를 먼저 해석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했었지. 요거 해석을 해줘야 돼. 얘는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얘 다음에 얘로 가셔야 될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가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이 토탈 가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몇 KD의 제곱? 18KD의 제곱 더하기 A의 위치 에너지는 여기 바닥 9D 되는 지점으로부터 7D 올라갔어. 알겠나요? 그럼 7mgd. 그러면 누구도 7mgd로 인정해줘야 돼? B도 7mgd로 인정해야 돼. 선생님 여기 밑에 있는데요? 안 돼. 거의 크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크기를 뭐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시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애들 틀린 경우가 많아. 알겠어요? 똑같은 높이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그 내용이 또 키포인트야. 그럼 또 몇 mgd가 있어야 돼? B의 중력 포텐셜은 7mgd야. 그러면 여기 원래 길이의 상태에서 다시 무슨 상태에서? 원래 길이 상태에서의 이 토탈. 원래 길이 상태에서의 이 토탈 에너지는 어떻게 되니?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있어 없어? 없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없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없습니다.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없기 때문에 원래 길이니까 무슨 에너지? A의 운동 에너지. A의 EK. 누구 EK? B의 EK. 더하기 A와 B의 무슨 에너지가 존재해요? 위치 에너지. A와 B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A와 B 위치 에너지 어떻게 돼? A와 B 위치 에너지는 이거 얼마냐고. 여기서부터 얼마 올라가 있어? D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mgd 더하기 mgd. 몇 mgd야 그래서? 2mgd.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 보존돼야 돼. 근데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이 식이 얘가 KD의 제곱을 탄성 포텐셜 에너지 꼴이라고 하거든? KD의 제곱은 무슨 포텐셜 에너지 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꼴. 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꼴. KD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mg를 집어넣어주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꼴을 무슨 포텐셜 에너지 꼴로 바꿀 수 있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꼴로 바꿀 수 있어. KD 자리에다 뭘 집어넣으면? mg를 대입하면. 그러면
mg를 대입하니까 18mgd 더하기 얘 얼마야? 14mgd 합치면 몇 mgd? 32mgd로 바뀌어. 그럼 32mgd하고 얘랑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겠지. 얘 이항하면 30mgd가 되고 A의 운동에너지, B의 운동에너지 질량이 똑같으니까 속력도 똑같으니까 몇씩 나눠가야지? 반반씩 나눠가야 되지. 얘는 몇 mgd가 돼야 돼? 15mgd씩 나눠가줘야 돼. 맞아요? 그래야지만 32mgd가 돼.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15mgd야. 질량 비율로 가져가셔야 돼. 자, 15mgd야. 그럼 이제 요 이후부터는 누가 분리된다고? A와 B가 뭐 된다고? 분리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B는 고려하지 마. 다시 이제 새로운 역학적 에너지를 따져야 돼. 알겠어요? B가 없는 새로운 역학적 에너지. 그러면 여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있어 없어? B는 제거시켜 버리는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A는 위치 에너지하고 뭐가 있어?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지. 다시 위치 에너지하고 뭐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지. 자, 원래 길이 상태에서 이제 A. 원래 길이 상태에서 A만 바라보는 거야. 원래 길이 상태에서 A만 바라보는 거야. 원래 길이 상태에서의 A, 원래 길이 상태에서의 A를 바라보면, 그러면 A는 뭐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만 있어. mgd라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는 몇 mgd였어? 15mgd였어. 위치 에너지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무슨 에너지가 있었어? 운동 에너지가 있었어.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는 거니까 다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어떻게 돼야 돼? 토탈 다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다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존재할 거지만 위치 에너지는 몇이야? 얘가 기준 바닥이라고 했어요. 빵. 그쵸? 그러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빵이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몇 분의 1 kd의 제곱이야? 2분의 1 kd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몰라. 이거 어떻게 찾아? kd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mg로 바꿀 수 있는 식이고 계속 써먹네. 엄청 중요해요. KD 이퀄 mg 꼴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진동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2분의 1 kd의 제곱 mgd 맞아요? 그러면 16mgd에서 0.5mgd를 빼주면 얼마가 돼? 15.5mgd 맞아요? 15.5는 얼마 돼야 돼? 2분의 31. 2분의 31mgd 답은 몇 번이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어요? 2번이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풀어야 돼? 두 번씩 풀어야 돼? 두 번씩 풀어야죠. 알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또 문제 풀이를 합시다. 총 몇 가지 했어? 기억나? 4가지. 그래. 그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유형으로 기억이 안 나면 너희는 문제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